안녕하세요, 켈리아린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하게 되는 직업군들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이분들은 호흡기계와 관련된 숨쉬는 거라든지 이 폐 부분과 관련된 테라피를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분들의 직업군을 이제 병원에서 쉽게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친근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계속 보게 되는 직업군들 중에 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흡기계 관련된 브리딩 트리트먼트를 해준다던가 그것과 관련된 약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스마, 천식이 있는 환자라고 하면 호흡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숨을 못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게 되는 약,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 약, 기관지를 이렇게 넓히는 약이 있는데, RT들이 이 브리딩 트리트먼트를 할 때 약을 같이 넣어서 해줄 때가 있어요. 페이스 마스크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는 분들은 그 기계에다가 그거를 연결시켜서 주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분들이 스페시멘 컬렉션을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RT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스페시멘 컬렉션은 ABG 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ICU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RT도 하고 간호사들도 하는데 보통은 RN이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 RT들이 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너무 이제 급하고 바쁘고 손이 모자르고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스피룸을 뽑아낼 때 입 안 그런 데가 아니라 깊이서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빼주는 스페시멘도 이분들이 컬렉션을 저희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서는 많이 해주세요. 이분들의 도움이 RT와 그러니까 레스피레토리와 관련된 이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 호흡기기와 관련해서 examination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벤틸레이터를 갖고 있던 환자를 떼줄 때 이제 시간 됐고 날짜 됐고 하니까 이 사람 떼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닝 파라미터를 따라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작업 후에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떼는데, 바로 떼기 전에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위닝 파라미터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이제 파라미터를 보통 RT들이 체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테스트를 ET 튜브를 꽂고 있는데 ET 튜브가 빠졌을 때 가장 이제 빠르게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가 부어 있는 상태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기 전에 리킹 사운드를 확인하게 돼요. 그런 식의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부터 해서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으면, 환자 갖고 있으면 벤틸레이터와 관련된 모든 트리트먼트랑 체크하는 것들을 다 RT들이 도와주세요. 세팅을 바꾸거나 어드밴스 해야 될 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시고요. 엑서사이즈와 관련해서 수술 후에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폐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운동하는 걷는 거 그런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폐를 운동시킬 때는 인스가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도 RT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확인 작업해주고 이러면 일이 훨씬 금쪽과 같은 20분 30분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블루 그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이분들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요 마스크와 관련된 거 엠브를 해주거나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CPR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지금 이 병원은 보통 CPR을 닥터나 RN들이 가장 많이 해요. 빨리 점프인하고. 근데 예전에 있었던 제가 중환자실에서는 3년 내내 본 게 RT들이 이걸 하셨어요. 가장 먼저 오셨고, 신기하게 그 병원은 모든 RT들이 체구가 크셨어요. 그래갖고 저같이 조그마한 그 간호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 있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EKG 모니터 보면 그분들이 할 때는 티가 팍팍팍 나게 정말 잘 리드미컬하게 정말 잘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좋은 RT를 만나면 빨리 먼저 캐치해주고 같이 확인 들어가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간호사의 눈으로 본 직업군들 중에서 플러그 있죠. 병동에서
병동마다 이제 클럭이 한 명씩 있어서 그 스테이션에서 보통 있으시고요. 이분들은 행정 관련된 것들을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세요. 한국에서 일할 때에는 제가 일했던 병원들에서는 이제 클락들이 따로 있지 않고 보통 연차가 올라가시는 간호사들, 예를 들어 뭐 2년차, 3년차가 되시는 이제 이상 되시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찰지 너스나 그 옆에 분들이 뭐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전화도 받고 행정 일들을 어레인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각 병동의 매니저들, 간호사 매니저들이 따로 있고 부호 매니저들도 따로 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각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동에 붙어 있는 방 아래에서 사무 일들을 보시고, 병동 자체에는 차지 너스라고 전체 이런 것들을 매니지하고 헤더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간호사처럼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 뭐 알람이나 이런 것들에도 리스판스를 해줘서 필요한 사람이 간호사면 간호사 연결시켜 주시고, 뭐 전화나 외부와 관련된 일들이면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시고, 또 정말 간단한 일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진짜 트랜스퍼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때로는 그 차트를 복사해서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컴퓨터로 요즘 다 시스템화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시스템 바깥에 있는 다른 병원,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될 때 그 병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카피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MRI 나 뭐 CT 결과들을 그 CD에 넣어가서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분들은 정말 바쁠 때일수록 전화도 더 많이 오고, 바쁠 때일수록 그 간호와 관련되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병동에 있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고 간호사들이 더 집중해서 간호 케어에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체열사 한국에서도 이제 있죠. 제가 미국 병원에서 참 일했을 때 참 편했던 부분이냐면, 이 체열사 분들이 아침 랩을 쫙 돌아주고 중간에 오더가 났을 때 보통 1, 20분 안에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이것을 해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거든요. 일반 병동에서는 뭐 아주 스탯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보통 이분들이 오셔서 다 체열을 해 가시니까 저희가 스페시멘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특별한 라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에일 라인 같은 경우 체열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뭐 4시간마다,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마다 ABG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ICU에서는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간호사들이 다 하고, 병동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